슈퍼리치들이 어떻게 자산을 일구실 수 있었을까,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금융자산이 100억에서 총 자산이 300억이신 분들인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업소득이라고 해요. 그래서 사업소득이 한 33%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이 이제 부동산 투자소득이 한 27% 정도. 그래서 요 두 개만 합해도 요게 이제 60% 정도 가까이가 되고, 보통 우리가 이제 좀 단위가 다른 부자를 생각하면 물려받았겠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, 당연히 이제 상속증여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가 그래도 한 18% 정도 이렇게 세 번째로 나타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42세 정도에 한 7억 4천 정도의 종잣돈을 만드셨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발판으로 해서 이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셨다,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이분들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업의 CEO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오너 분들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 분들이 29% 정도로 제일 많으셨고요. 그 다음이 의료계나 법조계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20% 정도가 됐고요. 나머지는 이제 공동 3위였는데 한쪽은 12% 정도로 기업체 임원이신 분들,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똑같이 12% 정도인데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, 이렇게 나왔는데 요 결과를 보고 약간 좌절하실 수도 있는데, 이미 나는 직업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미 가진 직업을 전문직 직업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1번에 나왔던 그 자기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식의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어떤 성향이어야지 조금 더 자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데 좀 가까워질까,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요. 대체적으로 좀 공통적인 성향을 보이고 계세요. 그래서 가장 많은 MBTI가 ESTJ 성향이시라고 해요. 계획적이고 이성적이신 성향을 가지신 이분들이 비율로 따지면 26.8%를 차지하고 있으시고요. 다음은 역시 비슷한 성향이세요. 앞자리만 바뀔 뿐이지 ISTJ 성향이신 분이 24.4%라고 해요.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MBTI를 살펴보면 ESTJ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한 8%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. 이제 부자분들은 거의 4분의 1이 넘는 분이 이 성향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자산이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분산 투자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. 똑같은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거주용 주택도 있고 또 거주용 외의 주택도 있고 거기에 뭐 빌딩 상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분산되어 있고,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도 그 내에서 이제 또 좀 더 세분화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수익률이 조금 적더라도 안정적인데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두 가지 특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셨다 라기보다는 이미 이분들은 자산 규모가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, 자산 규모에 맞는 그 자산 관리 습관이 따로 있는 거니까 요거를 따라 하기보다는 요 부분은 그냥 자산 규모에 맞춰서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사실 재테크 전략이나 습관이 되게 대단한 뭔가가 있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략이나 습관은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핵심은 이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절약해서 아끼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내 본업을 좀 극대화하거나 또는 부수입을 통해서 더 벌고 소득을 늘리고,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당연히 아끼고 더 벌면 그 사이 간극에서 종잣돈이라는 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 종잣돈을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잘 불려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굴려가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거,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말씀드릴 부자는 KB경영연구소에서 이제 매년 한국부자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하는데, 여기에 나오는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이 KB경영연구소에서 얘기하는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인데요.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그 안에 사실 구성은 생각보다 일반적인 가구랑 다르지는 않아요. 부동산이랑 이제 금융자산이 두 가지 큰 축인 부분이 뭐 일반 가구
가구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 안에 비율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.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가장 크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79% 정도가 부동산 자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한 17% 정도가 금융 자산으로 갖고 계시는데 요런 이제 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비율이 좀 달라서 부동산에 한 55% 정도 갖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금융 자산이 한 39% 정도 요렇게 갖고 계셔서 딱 이렇게 들어봤을 때도 금융 자산의 비율이 일반 가구보다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. 기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자들 하면은 뭐 좀 회원권도 있을 것 같고 미술품 투자도 하시고 요렇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도 나타나서 뭐 금이나 보석, 뭐 각종 골프 회원권 이런 회원권, 예술품 이런 것도 이제 기타 자산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구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자더라도 거주용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. 요게 한 이제 32% 정도가 되고요. 나머지 현금과 같은 유동성 금융자산이 한 11% 정도가 되고요. 나머지 거주용 외의 주택이 한 10%, 빌딩이나 상가가 한 10% 정도, 그리고 이제 기타 예적금, 주식 순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. 지금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이런 자료들을 미리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자산 가격이 너무 급속하게 상승을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자산 규모에 대해서도 좀 사람마다 이게 체감하는 게 너무 다 달라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전 정도, 2014년 요런 때에는 사실 10in10 요런 게 유행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재테크 카페도 있었고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10년 안에 10억 모아서 은퇴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슬로건에 별로 뭐 그걸로 될까?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. 그 당시만 해도.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산 규모인 10억에 대해서 내가 그 정도 모아서 이제 평생 은퇴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전보다는 물론 10억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조금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내 기준을 좀 잡아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얼마 있으면 부자인 거야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.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좀 부자처럼 보인다 뭐 이런 사람을 제가 붙잡고 다짜고짜 뭐 자산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?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찾아보게 되기도 했었고요. 또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좀 자산 규모적 측면에서 목표를 정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경제기사 같은 데서 아무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노출돼서 클릭이 되는 게 목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규모의 이 자산들을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. 연예인분들이 몇백억짜리 막 건물을 사가지고 차익은 또 어마어마하게 나셨다 막 이런 기사들이 너무 자주 이제 접하게 되고 또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아파트 이런 데들 뭐 최고가로 매매됐다 막 이런 기사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다 보니까 이런 걸 자꾸 너무 접하다 보면은 재테크 이제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실 나는 저만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박탈감도 느끼고 저만큼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애초에 좀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되거나 요러기도 쉽고 이런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좀 현실감 있는 기준을 알아두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